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IT 소식을 모아 알려드리는 우장춘 뉴스의 진행을 맡은 이가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루머 기반이 아닌 사실 기반의 팩트 뉴스 위주로 준비했는데요. 올 3분기 주요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신제품 소식이 쏟아지고 있어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인텔, AMD에서 차세대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제품들이 출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파트의 뉴스를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 타임라인별로 묶어놓았으니 원하시는 뉴스를 클릭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9월 20일 GTC 키노트를 통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신제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키노트에서도 엔비디아의 GPU 기술 설명이 있었고 3세대 레이트레이싱 기술 및 RTX 4000번대만 지원하는 DLSS 3.0이 공개됐습니다. DLSS 3.0은 기존의 DLSS 2.0의 성능보다 더욱 강화된 업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해 게임상에서 더 높은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유저들은 이 내용보다도 엔비디아 RTX 4000번대 그래픽카드 출시 내용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RTX 4090을 선보였는데요. RTX 4090의 경우 16384개의 쿠다코어, 2.52GHz의 부스트 클럭, 24기가의 GDDR6X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384비트의 메모리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 전세대의 RTX 3090은 물론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3090 Ti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 하드웨어 매니아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격은 전세대 3090보다 $100 오른 1599달러에 출시가 되었고 3090 Ti보다는 $400 저렴하게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이 박살난 상황이라 대략 263만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젠 컴퓨터 부품 하나가 웬만한 고사양 본체 가격을 뺨치니 오죽하면 박군병 환자들의 지갑을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RTX 4090 16기가, 4080 12기가 모델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세대인 RTX 3080의 경우 대란이 날 만큼 좋은 성능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RTX 4080의 성능을 기대하는 유저분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4080 16기가의 경우 9278개의 쿠다코어, 2.51GHz 부스트 클럭, 16기가의 GDDR6X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256비트의 메모리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4080 12기가의 스펙을 살펴보면 7680개의 쿠다코어, 2.61GHz 부스트 클럭, 12기가의 GDDR6X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192비트 메모리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4080 16기가, 12기가는 단순 메모리 용량 차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능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6기가 버전은 전세대 3080에 비하면 메모리 대역폭은 줄었지만 쿠다코어 및 부스트 클럭이 올라가 전보다는 확실히 좋은 성능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12기가 버전의 경우 3080보다 낮은 쿠다코어, 192비트의 낮은 대역폭은 유저들의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물론 새로운 나노 공정과 더불어 높아진 부스트 클럭이 있다고 하지만 80 라인에 192비트를 넣은 거면 이건 장사 안 하겠다는 가격은 16기가 버전의 경우 1199달러로 192만원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12기가 버전은 899달러로 전세대 3080과 비교해 대폭 오른 가격으로 출시해 4090이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능 벤치마크 자료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출시 후에 실제 벤치마크를 둘러봐야 이번 RTX 4000번대 흥행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 일자가 궁금하실 텐데요. 4090은 10월 12일에 출시 예정이고 4080의 경우 11월경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RTX 4000번대를 기다리시는 유저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92비트 4080 화이팅! 다음은 AMD 소식입니다. AMD에서는 8월 30일 AMD 차세대 CPU인 라이젠 7000번대 CPU를 발표했고 9월 27일 드디어 엠바고와 함께 성능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라이젠 7000번대는 젠4 아키텍처 기반의 5나노 공정 CPU인데요. 이번 젠4는 전세대 젠3 대비 IPC 성능이 최대 13% 정도 상승했고 코어 클럭도 최대 5.7GHz의 코어 클럭을 보여줘 그동안 낮은 코어 클럭으로 아쉬워했던 라이젠 매니아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CPU입니다. 소켓 방식도 기존의 PGA 방식에서 LGA 방식으로 바뀌어 무법으로 고생했던 유저분들의 마음까지 충족시켜 주었는데요. 이번 라이젠 7000번대는 7950X, 7900X, 7700X, 7600X로 출시되었고 전세대 라이젠 5000번대와 똑같은 코어 스레드 구성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L2 캐시 용량 증가와 함께 코어 클럭이 5GHz대를 넘어 전세대 5000번대보다 훨씬 좋은 성능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라이젠 7950X의 경우 인텔 12900K 대비 훨씬 더 좋은 성능의 CPU로 출시하였고 7900X 역시 12900K와 비슷한 작업 성능을 보여줘 작업 성능에서는 인텔 12세대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게임 성능에서는 AMD 발표와는 다르게 12900K와 비슷하게 앞서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해 다소 아쉬운 반응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건 저번에 나온 5800X 3D가 게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번 AMD CPU를 게임용으로만 사용하고 싶었던 유저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히려 5800X 3D가 더 좋아 보이니 게이밍 유저분들이 구매를 망설이게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번 7950X의 경우 전세대 5950X 대비 오히려 $100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젠5 메인보드 가격이 X670이 보드 기준 가장 저렴한 건 $289 선이고 $479, $699, 가장 비싼 제품은 $1299로 출시되어 현재 환율이 1,400원대까지 박살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높은 메인보드의 가격은 라이젠 7000번대로의 업그레이드를 더욱더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텔 소식입니다. 9월 28일 드디어 인텔 13세대 랩터 레이크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13세대의 경우 라이젠 7000번대를 의식했는지 다소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세대에 이어 13세대까지 인텔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펙은 출시 전에 떠돌던 루머 그대로 출시하였습니다. 먼저 i9 13900K와 비교해봤을 때 8 플러스 16코어 32 스레드로 출시되어 종전 12900K가 8 플러스 8코어 24 스레드로 출시됐던 것에 비해 2코어 및 스레드가 증가한 게 특징입니다. 또 라이젠 7000번대에서 보여준 2배 이상 증가된 L2 캐시 용량을 이번 인텔 13세대에서도 L2 캐시를 2배 이상 증가시켜 싱글 성능은 최대 15%, 멀티는 최대 41%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게임 성능에서도 현존 게임 최강 CPU인 5800X 3D보다 앞선다고 발표하여 작업과 동시에 게임까지 즐기시려는 유저분들에게는 이번 인텔 13세대에 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라이젠을 의식해서 그런지 그동안 꾸준히 세대가 지냄에 따라 가격 인상을 해오던 인텔이 이번 13세대의 경우 전 제품 12세대와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해 인텔답지 않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라이젠 7000번대의 경우 젠5라는 플랫폼 변경으로 인해 메인보드가 DDR5로 강제 교체되었는데요. 반면 인텔은 기존 12세대 메인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DDR4 버전의 메인보드도 같이 지원해 플랫폼 변경 비용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현재 미쳐버린 라이젠 7000번대 메인보드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한 13세대 역시 인텔의 왕자를 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번 13세대의 경우 라이젠 7000번대를 제대로 저격하기 위해서 성능과 가격 모든 측면에서 그동안의 인텔의 갑질 정책이 무색할 만큼 좋은 CPU로 출시되었는데요. 이번 라이젠 7000번대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느 한 곳의 독점이 아닌 이런 두 제조사의 경쟁은 항상 소비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여러분을 위해 제품이 준비되는 대로 알찬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